이제 수학을 통해서만이 그런 것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몇백 년 동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네. 수학 교육과 언어 교육은 수학 교육이 양대 산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더 하는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가 한 말입니다. 네. 왕 면전에서 왕에게 한 말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 동장으로 이제 30여 명간 이끌어오신 송영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하대학교 수학과의 송영진 교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수학의 숲을 걷다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교수님께 처음 여쭙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누구나 우리 아이 너무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영재가 아닌가? 만약에 영재라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뭐 떡잎부터 좀 다르다라고 볼 만한 그런 특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혹시 경험상 느껴보신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상위 몇 %에 속하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건 금방 이제 어차피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다 알게 되고요. 또 요즘에 지능검사도 어린이들 위한 지능검사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그 지능검사도 또 너무 믿을 바는 못 되기도 하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지능이 뛰어나다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어떤 학습에 대한 태도, 독서 습관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어떤 비인지적인 부분들,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5세에서 한 7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뛰어난 경우에 약간 이제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한 가지에만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든가 이런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잘 이제 관찰하고 이제 사회성을 길러주는 데 노력을 하시고 하면 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좀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면서 많이 이제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아이를 위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조급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영재들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모아오신 셈이신데요. 근데 영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를 계속 이끌어 오셨을 때 부모님들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재들의 부모님의 어떤 특성, 기억에 남는 부모님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케이스라든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낸 영재 법칙이라는 책에 이제 좀 많이 서술을 해놨는데, 영재성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영재성을 개발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아이의 성품도 중요하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좀 침착성이랄까요? 이제 아이를 길게 보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교육시키는 그런 방식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아이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은 특히 이제 아주 최고급의 학생들에게 진짜 좋은 성품이 결국은 이제 겸손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학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성질을 있지 않습니까? 과제 집착력이라든가, 끈기라든가, 인내심이라든가, 회복 탄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들이 실은 잘 보면 겸손한 마음 가진 것부터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또 결과적으로 아주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아니면 다른 우수한 학생들 보면 공통적인 성품이 바로 그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건전한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습의 가장 좋은 동기는 경쟁심인데 좋은 경쟁심이거든요. 건강한 경쟁심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다 뭔가 잘하면 쟤는 왜 나보다 잘할까 본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나는 왜 부족하지 하는 자기를 되돌아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최고 수준으로 가는데 필요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학습의 가장 큰 동기는 경쟁이
경쟁심을 통해서 나의 학습 의욕과 학습 동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건전한 경쟁심을 갖게 되고 또 자기 노력에 충실하게 되고 남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고 누구나 실패하거든요.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도 쓴맛을 보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자기가 잘 딛고 일어나는 게 되게 네, 네, 중요한데 네. 그런 어떤 겸손의 덕목이 있는 사람들만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네. 인정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 굉장히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이나 관련된 사교육들도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 영재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교육이라는 것은 타인주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주도성에 좀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율성이나 자기주도성이 뛰어난 아이들과 어떤 영재와의 어떤 상관관계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재 아이들에게 사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 잘 뭐라나 다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내용도 그거는 이제 도움이 되고 네. 어차피 그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교육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 자체를 다 뭐라나 부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가끔 보면 영재아일수록 내가 잘하니까 네. 약간 과다하게 부모님들이 얘한테 뭔가 사교육만이나 뭔가 네. 이게 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사춘기랑 그게 중요한데 그때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나 무시하고 사교육하라고 하면 어느 날 애가 갑자기 나 공부 안 할래요. 난 다른 거 해볼래. 네. 내가 사실은 이제 굳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사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최대한 적절하게 지나치지 않게 중요하겠죠.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네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영재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이제 수요자 위주의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영재 교육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근데 우선 영재교육 시스템만 본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그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이고요.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영재교육과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영재학교, 공공적인 영재교육 시스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학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일반 학교의 이제 일반 교육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수학교육 아니면 일반 교육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실제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공화국이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이제 오늘날에 가서 많이 다듬어져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불만이랄까 제가 늘 이제 걱정하는 것은 수학 교육에 있어서 이제 수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육 공무원들, 언론, 기자들 이런 분들이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학 교과 내용을 줄이고 또 수학 문제도 무조건 쉽게 내는 게 정의로운 것을 하고 또 이런 이제 수학에서 변별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이 좀 부실하고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수학 교육과정은 사실 볼다고 묻히는 빠진 교육과정이거든요. 중간에 개념들 슬슬 빼가지고 무조건 교과과정을 줄이는 데만 충실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글쎄요 너무 지나치게 내용을 줄이고 문제를 쉽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매달리지 말고 그걸로 수학 부진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좀 더 이제 유연한 좀 교육과정이랄까 유연한 학교 네. 저는 일단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학, 영재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수학 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반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제 책에도 이제 그 대목이 있는데요. 수학은 왜 누구나 공부해야 되나요? 네네. 근데 우선 다 길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제 수학은 수학을 배우는 데 나오는 그 내용들을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네. 그 주요 목적은 수학 공부를 통해서 그 사고법을 배우는 네. 그래서 문제 해결력,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걸 기르기 위한 것인데 그건 이제 수학을 통해서만이 그런 것을 기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몇백 년 동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네. 수학 교육과 언어 교육은 수학 교육이 양대 산맥이 되는 것이고요. 네. 더 하나 이제 덧붙인다면 왜 수학 교육을 중시 여긴다면 수학이 다 이제 학습이라는 게 원래 이제 습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몸에 좀 공부하는 습관이 되려면 수학 공부를 잘 하고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태도가 잘 붙으니 수학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수학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은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탐구를 한다든가 새로운 연구를 한다든가도 도움이 되지만 아니면 뭐 일반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배운다든가 아니면 네. 이제 어떤 새로운 학업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어떤 합리적인 접근 또 어떤 끈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이제 수학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제 수학의 경우에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좋아한다고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네. 많은 경우에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좋아하겠죠. 아,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이라는 과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결국 조금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수학을 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다른 과목과의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수학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 수학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어느 정도 수학을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간 이제 앞뒤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로 노력을 해서 내가 조금 성과를 얻으면 아, 더욱 좋아하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학을 좋아하기는 어렵고 그럼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의 쾌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남들보다 잘한다는 생각이 든다든가 이럴 때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아이들이 수학으로 뭔가 끈기와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잘하게 되었을 때 효능감을 갖추었을 때 수학을 좋아하게 된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교수님께서 수많은 학생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반적인 부모님들께서는 수학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를 많이 이제 관심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수학 책방이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수학 책으로 접근하는 수학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집으로 접근하는 수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균형감 있게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근데 사실은 이제 수학의 어떤 학습의 핵심은 문제풀이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문제풀이만 한다 이런 이제 시각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 문제풀이를 하느냐 하는 그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건 사실 오히려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활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수학의 핵심인데, 근데 의외로 그 수학의 개념이 금방 머리에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들의 확실한 이해와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얼핏 보면, 쟤는 개념 이해 별로 없이 자꾸 문제만 푸네? 이런 학생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개념 이해가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문제만 푼다. 그럼 그게 문제인 거죠. 결국 내가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수학에 나온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수학 공부의 90% 이상은 문제풀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힘들지만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개념 수학이라는 우리 책들을 보면 예. 몇 개 개념만 뭐 한 반 페이지 정도나 한 페이지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 다 문제풀이에요. 그 이유는 이 개념들을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습득하라는 게 제시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막 풀다가 결국은 일부는 풀고 일부는 못 푸는데 사실 못 푸는 문제는 개념 이해가 확실히 안 돼서 못 푼 건데 네. 자기는 문제풀이 자체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진짜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내가 진정으로 그 개념 이해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자신이 되돌아보고
다시 그 개념으로 돌아가서 네네. 다시 그 개념을 다시 숙지하고 다시 문제 풀이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교수님께서 짧은 시간이나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부모님들, 오늘도 너무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 그동안 많이 배우셨을 텐데,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걸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네. 진짜 짧게 말씀드린다면, 수학 공부에 정답은 없다. 예, 수학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가 한 말입니다. 네네. 왕 면전에서 왕에게 한 말입니다. 오, 수학 공부에는 왕도는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정답 말씀드리면, 수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머리를 잘 풀려서 수학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수학은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몸에 배게 해야 결국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아이들은 뭐 엄청나게 머리가 좋아서 거기 간 것 같지만, 실은 머리가 좋긴 하지만, 사실은 진실은 그 학생들이 다른 어떤 학생보다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학은 첫째 어렵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가짐을 가지고 가야지 수학은 뭐 쉽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결국 수학을 잘할 수가 없겠죠. 네. 뭐, 세상에 쉬운 건 없다. 공짜는 없다. 이렇게 좀 듣네요. 특히 수학은 공짜는 없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